비록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저에게 큰 곤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오늘 반드시 여러분께 경고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자녀 세대까지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3,600만 톤이 넘는 식품을 6억 2천만 달러 이상을 들여 수입해 왔으며 밀수품까지 합치면 그 양은 더 많습니다. 그것들은 마트에도 시장에도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전한 식품들 옆에 우리를 소름 돋게 만드는 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위험한 가짜 식품들이 존재하며 그중 일부는 이미 국경을 넘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김태준 30년간 식품 위해 요소화 표시 제도를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식품을 검사하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가짜 식품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값이 비정상적으로 싸고 포장이 유난히 번쩍이며 원산지가 불분명한 제품. 이 세 가지 조건만으로도 이미 의심할 만한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런 제품들이 단순히 질이 낮은 게 아니라 몸속에서 천천히 독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직접 분석한 제품들 중에는 정말 경악할 만한 것들이 많았어요. 식탁 위 밥 한 공기, 찐빵 하나, 꿀 한 숟갈. 그 속에 플라스틱과 화학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검사실에서 직접 이런 제품들을 분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될 물질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제품은 식품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였어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가짜 식품이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고 여러분의 장바구니 속에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어 무심코 집어든 제품이 알고 보면 건강을 해치는 위험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대형마트에서도 발견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에서 만들어져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위험한 가짜 식품 10가지를 하나씩 짚고 그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구별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장볼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만 알아두셔도 80% 이상은 걸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요즘 장 볼 때 어떤 점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나요? 가격인가요? 아니면 원산지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68세 박정임 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평소 살림을 알뜰하게 하는 편이라 시장에서 싸게 파는 수입쌀을 사서 밥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며칠 뒤부터 소화가 되지 않고 속이 묵직하게 막히는 증상이 이어졌습니다. 식사 후마다 답답하고 불편한 느낌이 계속되었대요. 박정임님은 그저 소화불량이려니 생각하고 참으셨대요. 나이 드니까 소화도 안 되나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하셨죠.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검사를 받게 되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업용 플라스틱이 섞인 가짜 쌀이었던 겁니다. 밥을 지을 때는 몰랐지만 그 플라스틱 성분이 위와 장 속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쌓여 있었던 거죠.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또 다른 사례로는 대학생 이하윤 22세 님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자주 마시던 버블티의 펄이 사실 타이어, 조각과 고무가루를 섞어 만든 가짜 펄이었고 그 결과 위 속에 녹지 않는 알갱이가 그대로 남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말이죠. 검사 결과를 보고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이런 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이런 사례들을 접하면서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한 것뿐인데 그 대가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절약하려던 몇천 원 때문에 건강을 잃고 병원비로 몇십만 원을 쓰게 되는 거죠. 가짜 식품은 돈을 아끼려는 선의조차 노리는 교활한 함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도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놓치시면 가장 중요한 구별법을 모르고 지나가실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장보기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탁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제 어떤 식품들이 특히 위험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가짜 식품과 직접 연결되는 제품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한국에도 들어온 중국발 가짜 식품 10가지. 먼저 말씀드릴 첫 번째는 플라스틱 쌀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감자와 고구마 전분에 공업용 플라스틱을 섞어서 만든 인조 쌀입니다. 나이지리아와 인도 등지에서 실제로 압수된 사례가 유엔 식품안전기구에 보고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정임 68세님이 바로 이 플라스틱 쌀을 섭취한 후 장폐색 증상을 겪으셨죠. 이걸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쌀을 끓는 기름에 한 톨 떨어뜨려 보세요. 만약 타는 냄새가 나면서 녹는다면 가짜 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쌀은 튀겨지지 플라스틱처럼 녹지 않거든요. 그리고 포장 없는 벌크 쌀이나 온라인에서 파는 무표시 제품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격이 정상가보다 30% 이상 저렴하면 의심해 봐야 해요. 여러분은 쌀을 살 때 브랜드와 원산지를 꼭 확인하시나요? 두 번째는 가짜 소고기입니다. 돼지고기에 파라핀 오일과 색소를 섞어서 소고기처럼 위조한 겁니다. 중국 식품감독청 조사 당시 수십 톤이 압수되었고 임산부가 이걸 섭취한 후 간 손상을 보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진짜 소고기를 구별하려면 근육결을 잘 보셔야 합니다. 진짜는 근육결이 일정하고 지방이 옅은 노란색을 띱니다. 반면 가짜는 새하얗고 냄새가 강합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지방 부분이 지나치게 미끄러우면 파라핀 오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비정상적으로 싼 수입육을 발견하면 반드시 경계하셔야 해요. 혹시 싸서 좋다며 바로 구매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가짜 와인입니다. 사용된 빈병에 저급 술이나 포도주스를 채워서 재포장하는 겁니다. 국제와인협회에서는 중국 내 위조 와인 비율이 50% 이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선물용 와인으로 마셨다가 간 질환이 악화된 사례도 있었어요. 와인을 고를 때는 라벨 인쇄 상태와 뚜껑 밀봉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라벨이 번지거나 뚜껑이 느슨하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라벨 없는 병이나 현지 직구 와인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진짜 와인은 병 바닥에 침전물이 있을 수 있지만 가짜는 지나치게 맑고 투명해요. 와인을 고를 때 병 모양만 보시나요? 아니면 라벨 정보도 꼼꼼히 보시나요? 네 번째는 가짜 펄 버블티입니다. 폐타이어와 고무 조각을 갈아서 만든 펄을 사용한다는 게 믿기시나요? 중국 언론 실험 보도에 따르면 이 펄은 위 속에서 전혀 녹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하윤 22세님이 위 내시경 촬영을 했을 때 실제로 잔류 펄이 발견됐습니다. 버블티를 사실 때는 인증 표시와 성분표가 있는 제품만 선택하세요. 색이 지나치게 검고 향이 강한 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진짜 펄은 씹으면 약간 탱글탱글한 느낌이 있지만 가짜는 고무처럼 질기고 잘 씹히지 않아요. 손주들이 마시는 음료, 성분표를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종이 찐빵입니다. 종이를 화학용액에 불려서 만든 가짜 속 재료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중국 현지 방송에서 불법 제조 공장이 적발된 적이 있고 노인층에서 복통과 설사 유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찐빵을 살 때는 포장지의 제조국과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셀룰로스라는 표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 냉동 찐빵이나 무표시 제품은 절대 피하세요. 진짜 찐빵은 눌렀을 때 탄력이 있고 다시 부풀어 오르지만 가짜는 푸석푸석하거나 딱딱해요. 찐빵을 살 때 원산지 라벨을 꼼꼼히 보시나요? 여섯 번째는 가짜 계란입니다. 젤라틴과 화학수지로 껍데기와 노른자를 만들고 색소로 노란색을 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대량 제조되어 적발된 적이 있고 영양가는 전혀 없으면서 화학물질만 가득합니다. 흔들었을 때 물렁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삶았을 때 노른자가 고무처럼 튀어오르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진짜 계란은 껍데기 표면이 거칠고 약간 까칠한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가짜는 매끈하고 윤기가 지나치게 납니다. 깨뜨렸을 때 노른자가 지나치게 탄력이 있거나 흰자가 물처럼 흐르면 의심해 봐야 해요. 계란을 살 때 껍데기 질감도 한 번씩 만져보세요. 7번째는 가짜 녹차입니다. 폐차 잎을 염료로 염색해서 녹차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중국 식품안전센터에서 적발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제품을 마시면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특히 녹차를 자주 드시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녹차를 고를 때는 찻잎색이 너무 선명하게 초록색이면 의심하세요. 진짜 녹차는 약간 어두운 녹색이나 황록색을 띱니다. 그리고 우려낸 물이 지나치게 탁하거나 색이 빨리 변하면 염료를 사용한 거일 수 있어요. 찻잎을 손으로 비볐을 때 손에 색이 묻으면 염색한 거예요. 8번째는 가짜 꿀입니다. 설탕 시럽에 색소와 향료를 섞어서 꿀처럼 만든 제품이죠. 연구에 따르면 시중 유통 꿀의 상당수가 진짜 꿀이 아니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진짜 꿀은 물에 넣으면 천천히 가라앉지만 가짜는 빨리 퍼집니다. 또 진짜 꿀은 차가운 곳에 두면 결정화되는데 가짜는 그대로 액체 상태를 유지해요. 꿀을 살 때는 반드시 양봉 옆에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나치게 투명하고 맑은 꿀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숟가락으로 떠서 떨어뜨렸을 때 진짜는 실처럼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지만 가짜는 뚝뚝 끊어져요. 9번째는 가짜 소금입니다. 공업용 소금을 식용으로 둔갑시킨 제품인데 중금속과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중국에서 실제로 대규모로 유통된 적이 있고 장기 섭취 시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금은 누구나 매일 먹는 거라서 더욱 위험해요. 소금을 고를 때는 식품용 표시가 명확한지 확인하고 지나치게 싼 대용량 제품은 피하세요. 진짜 식용소금은 결정이 균일하고 색이 깨끗한 흰색입니다. 물에 녹였을 때 불순물이 남거나 물이 탁해지면 의심해 봐야 해요. 마지막 10번째는 가짜 두부입니다. 석고가루와 전분을 섞어 만든 제품인데 단백질은 거의 없고 화학물질만 들어 있습니다. 중국 현지 뉴스에서 여러 번 보도되었고 이걸 먹은 사람들이 복통과 설사를 호소했습니다. 진짜 두부는 손으로 눌렀을 때 탄력이 있고 약간 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가짜는 푸석푸석하거나 지나치게 단단해요. 두부를 살 때도 제조 날짜와 원산지를 꼭 확인하세요. 냄새를 맡았을 때 콩향이 나지 않고 화학 냄새가 나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확인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내용으로 구체적인 예방 습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알아두시면 앞으로 장볼 때 훨씬 안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제 가짜 식품을 구별하고 예방하는 생활 속 원칙 8가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출처가 분명한 곳에서 구매하는 습관입니다. 대형마트나 인증 표시가 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세요. 온라인에서 공동구매나 무표시 수입 제품은 아무리 싸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격보다는 신뢰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식품을 어디서 주로 구매하시나요? 두 번째 원칙은 값이 지나치게 싼 제품을 피하는 겁니다. 원재료가 비싼 제품이 갑자기 싸게 나오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행사나 특가 문구에 현혹되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기준은 이겁니다. 평균가보다 30% 이상 저렴하면 일단 의심하고 확인해 보세요. 싸다고 좋아했던 제품 기억나시나요? 세 번째는 눈과 코와 혀로 확인하는 겁니다. 색깔, 냄새, 질감의 불균형은 가짜 식품의 대표적인 신호예요. 인공향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색이 비정상적으로 선명하면 주의하세요. 소량을 먼저 조리해서 맛과 향과 식감을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평소 식품의 향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보신 적 있나요? 네 번째는 국내산과 제철 식품을 우선하는 겁니다. 국내산은 유통 경로가 명확하고 신선도도 유지되는 편입니다. 혼합 원산지 표기에는 특히 주의하세요. 어떤 부분이 국내산이고 어떤 부분이 수입산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시면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드시는 식재료, 국내산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다섯 번째는 라벨을 꼼꼼히 읽는 습관입니다. 작은 글씨 속에 제조국과 첨가물 정보가 다 들어 있어요.
낯선 화학명이 나오거나 표시가 아예 없는 제품은 경계하세요. 돋보기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성분표를 마지막까지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귀찮으시더라도 이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킵니다. 6번째는 음식을 오래 보관하지 않는 겁니다. 장기 저장하면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냉동식품이라도 3개월 이상 보관하지 마세요. 소량 구매해서 즉시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냉장고 속 오래된 식품 혹시 떠오르시나요?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7번째는 직접 요리하는 습관입니다. 외식을 하면 원재료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가공식품 의존도를 줄이고 단순한 반찬 위주로 집밥을 늘려보세요. 복잡한 요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간단한 나물무침이나 국 한 그릇이라도 직접 만드시면 훨씬 안심됩니다. 요즘 한 끼라도 직접 조리하고 계신가요? 8번째는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복통, 어지럼증, 발진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반복되는 증상은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의심되는 식품은 즉시 중단하고 기록을 남겨두세요. 식사 후 불편함이 반복될 때 그냥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사소한 증상이라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식품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식품을 찾는 것보다 위험한 식품을 피하는 습관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원칙만 지켜도 가짜 식품의 대부분은 걸러낼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한 걸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가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싸다고 방심하면 몸이 먼저 대가를 치른다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한 끼 식사가 독이 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평생의 약이 됩니다. 가짜 식품의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입니다. 출처를 확인하고 국내산을 고르고 몸의 신호를 듣는 것만으로도 절반 이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한 번의 장보기 습관이 건강의 향방을 바꿉니다. 저는 오늘 10가지 위험한 가짜 식품을 말씀드렸습니다. 플라스틱 쌀부터 가짜 두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배우신 구별 방법과 예방 원칙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불량과 복통으로 시작해서 간 손상, 신장 손상, 심하면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회복력이 젊은 사람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먹는 식사가 약이 됩니다.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고 면역력이 강해지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어요. 건강한 식탁이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라벨과 원산지를 확인하지 않은 식품은 절대 식탁에 올리지 않기. 이 단순한 원칙이 건강한 식탁의 출발점이 됩니다. 장을 보러 가시기 전에 돋보기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성분표를 꼼꼼히 읽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는 이겁니다. 가족들과 오늘 내용을 꼭 공유하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젊은 자녀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한 사람이 알고 실천하는 것보다 온 가족이 함께 알고 실천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라벨 속 숨은 경고 문구, 알아두면 생명을 지키는 표시 5가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식품 라벨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정보들이 숨어 있어요. 그걸 제대로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충격이었나요? 플라스틱 쌀인가요? 아니면 가짜 계란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더 안전한 식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신 적이 있다면 그것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경험이 모여서 더 큰 안전망이 됩니다.